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동료 진행자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호스트 B,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 원을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저한테 1만 원을 주셔야 하는 50대 50 확률의 게임이 있습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이, 아니요. 절대 안 하죠. 운 좋으면 1만 원을 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 피 같은 생돈 1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런 찝찝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조건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호스트 B의 손에 2만 원을 바로 쥐어드릴게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방금 그 동전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한테 다시 1만 원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제 손에 이미 들어온 2만 원 중에 1만 원을 다시 뺏어간다고요? 와, 그건 진짜 억울한데요. 차라리 그 1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전 게임 무조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나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1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스트 B는 자신의 손에 한번 들어왔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즉 잃는다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안 하겠다던 위험한 게임을 수락해버렸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볼 인간의 숨겨진 심리입니다. 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 토크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손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제 통장에 다 아파오는 기분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꽤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 쇼핑, 투자, 심지어 연애 문제까지도 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 비밀스럽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최근에 했던 그 선택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2.25배라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이론에 나오는 핵심적인 수치인데요. 우리 인간은 1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무려 평균 2.25배나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와, 2.25배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 그 기분 좋은 감정은 금방 잊히지만 주머니에서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짜증과 찝찝함은 며칠씩 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객관적으로 완전히 똑같아도 우리의 심리적인 저울엔 언제나 손실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에 지금 짚어주신 이런 일상적인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뼈가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완전 제 이야기잖아요. 하하,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뚝뚝 떨어지는 주식을 눈물 머금고 버티는 것. 안 입는 옷을 중고거래 앱에 올릴 때 남들보다 묘하게 비싸게 부르는 것. 그리고 이미 마음이 뜬 연애를 질질 끌거나 비전 없는 직장을 꾸역꾸역 다니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 거죠? 바로 손실 회피라는 거대한 심리적 함정에 우리가 단단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향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아주 보편적인 본능이거든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뜨끔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처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파란불 뜬 마이너스 계좌는 앱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삭제해버리잖아요. 이른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빨간불 뜬 수익 난 주식은 잃을까봐 조금만 올라도 얼른 팔아버리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식을 파는 바로 그 순간 손실이 통장의 숫자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확정된 고통을 도저히 마주하기 싫어서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아주 고집스럽게 꽉 쥐고 있는 거죠. 언젠간 본전 오겠지 하면서 다른 좋은 데 투자할 기회비용은 다 날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오히려 내 계좌에 더 큰 손실을 낳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듣고 보니 당근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도 이 손실 회피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하네요. 제가 쓰던 물건을 팔려고 올릴 때 보면 이건 내가 진짜 애지중지 썼으니까, 여긴 내 추억이 담겼으니까 하면서 자꾸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행동경제학에서는 멋진 말로 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물건을 남에게 파는 행위를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로 인식하게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소중한 걸 잃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격표를 매기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남이 쓰던 낡은 중고품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리가 돈 문제에만 국한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커리어 결정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불행한 연애나 안 맞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손실 회피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혹은 이 회사에 쏟아부은 내 청춘과 시간이 얼마인데, 이른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딱 멈추면 과거에 투자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완벽한 손실로 처리되어 버린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훨씬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익숙한 불행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바보 같거나 멍청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뇌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수학이나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하하하, 아닙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던 30만 년 전 초기 인류 조상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친 시절에 맹수에게 식량을 뺏기거나 은신처를 잃어버린다는 건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식량을 운 좋게 조금 더 얻는 건 그저 하루 이틀 더 배부르게 먹는 정도의 소소한 기쁨이었죠. 결국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익을 좇기보다는 손실을 극도로 피하도록 유전자 수준에서 꽉꽉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고작 주식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원시시대 호랑이가 나를 덮치는 상황처럼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최첨단 fMRI로 뇌를 촬영해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우리가 돈을 잃거나 손실 위험에 딱 처했을 때 우리 뇌에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마치 불타오르듯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세게 얻어맞았을 때 뇌가 보내는 고통 신호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우와, 말만 들어도 벌써 어디가 아픈 것 같네요. 그럼 그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슬프게도 논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그 순간 스위치가 꺼지듯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직 감정과 공포만이 뇌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좀 바뀝니다. 우리 뇌가 손실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돈을 버는 기업들과 마케터들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에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갑을 더 빨리 열게 만들지 밤낮 없이 연구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 마케팅은 우리의 이런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아주 세련되고 교묘하게 무기화해서 우리의 쇼핑카트를 이리저리 조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그 기가 막힌 수법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두 가지 방식의 기가 막힌 차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욕대학교의 타티아나 호모노프 교수가 진행했던 아주 유명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억제 연구인데요. 오, 5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0원, 70원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면 5센트를 보너스로 드릴게요 하며 이익을 제시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닐봉지 사용은 겨우 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고작 60원 없는 것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똑같은 금액을 두고 비닐봉지를 쓰시면 5센트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손실로 포장해서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42%의 사람들이 당장 집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5센트라는 가치인데도 얻는다는 프레임보다 뺏긴다는 프레임이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압도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저도 일상에서 매번 당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늘 자정 쿠폰 소멸하면서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빨갛게 깜빡거리면 사실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데 왠지 내 돈 뺏기는 것 같고 억울해서 기어코 결제를 누르게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손실 회피 마케팅이에요. 또 다른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무료 체험 한 달 혜택이죠. 일단 넷플릭스나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걸 한 달 쫙 무료로 써보게 한 다음에 기간이 딱 끝나면 구독 해지 버튼 누르기가 진짜 손 떨리기 힘듭니다. 이미 내 생활의 편안한 일부가 되어버린 그 혜택을 내 손에서 잃어버린다고 느끼게 세팅해 놓은 거죠. 마케터들은 여러분이 그 상실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동 결제를 이어갈 거란 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케팅 업계의 또 다른 전설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경기가 박살나면서 사람들이 당장 내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새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줄도산 위기였죠. 바로 이때 현대자동차가 정말 기가 막힌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길래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일단 우리 차를 사세요. 그리고 만약 1년 안에 당신이 안타깝게 실직해서 할부금을 못 내게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차를 그대로 반납받아 주겠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차를 샀다가 직장을 잃으면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손실의 두려움을 아예 싹 제거해 준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소비자들의 손에 손실에 대한 확실한 방패를 쥐어주자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지갑을 열었고요. 다른 쟁쟁한 경쟁사들이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무너질 때 현대차는 나홀로 47%라는 경이로운 고성장을 뚫어냈습니다. 인간의 손실의 회피 심리를 가장 완벽하게 읽어내고 다독여준 최고의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꼽히죠. 뇌과학부터 마케팅 상술까지 쫙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한 호구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우리 뇌의 편도체와 마케터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거 이겨낼 방법 진짜 없어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30만 년 된 우리 뇌를 아주 쿨하게 역으로 해킹하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작은 손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1년 뒤, 5년 뒤의 장기적인 큰 그림을 의식적으로 떠올려보면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를 싹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불안한 내 직감을 믿지 마시고요. 선택의 장단점이나 확률을 종이에 숫자로 꾹꾹 적어보면서 잠들어 있던 합리적인 이성을 강제로 깨워야 합니다. 오, 확실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라는 거군요. 근데 마지막 3번째를 보니까 잠재적 손실을 배움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뭔가요? 네, 우리가 투자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서 무언가를 잃게 되더라도 그걸 내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 큰 성공을 가기 위해 치른 값진 수강료라고 내 마음속 프레임을 슬쩍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거짓말처럼 줄어들거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강렬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직을 할까 말까? 이 투자를 계속할까? 관계를 정리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이유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은 아닌지 묻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꼭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 한 문장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얻는 이익보다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에 끌리고 있는지. 오늘 던져드린 이 질문이 여러분의 과거의 아쉬운 매몰 비용에서 시원하게 해방시켜주고 진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과 선택을 바꿔놓을 심리 토크쇼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